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재난 지원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피해 복구를 하기에는 어려워서 이재민들은 국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에 이어 산불 피해 현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60여 명이 이재민이 있는 속초의 임시 주거시설. 이 총리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주택 복구. 이재민들은 주택 복구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국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TV나 조합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1,300만 원이라는 당치도 않은 돈을 가지고 지금 그런 당치도 않은 돈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 이낙연 총리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수가 어떻다는 것은 제도의 얘기고요. 바로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가자는 것인데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시군들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현실적인 복구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택 한 채당 지원되는 복구비는 최대 1,300만 원. 농림축산시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공장이나 상가 등 상업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을 비롯해 건물 800여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고 주택 복구에만 7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복구 예산의 7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 정부의 지원은 이재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본 주택들은 화재 보험에도 거의 들지 않아서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사는 김창진 씨는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도 집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3년 전 화재 보험에 가입해 김 씨는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화재 보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를 했다면은 내가 며칠 후이라도 또 들 수 있었는데 그 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넘어간 거죠. 이달까지. 그러다 4월 4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해안 산불 피해는 잇따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화재 보험 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일반 주택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산불 피해를 입은 농산촌에 사는 주택들은 거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지금 막막하죠. 지금 보험일에 들어놨었더라면은 그래도 집은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뭘로 가지고 지을지 지금. 산림재해보험을 통해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2017년 기준 전국의 연간 가입 건수는 단 10건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에서 정책성 보험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산림재해보험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자기들 위험 관련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보험 가입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 산불의 감식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옥계면 남양리에서 산불이 처음 난 곳으로 추정되는 신당 주변의 물건들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원인과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산부인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는 수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모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태백의 30대 산모가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자궁 파열로 출혈이 심해져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016년에는 춘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규모 산부인과에서는 비상시 수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액을 요청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만 이루어지고 나서 이분이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전화를 하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켜본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후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는 모두 15곳의 적십자사 혈액원이 있습니다. 공백을 막기 위해 5곳의 직영 공급소와 27곳의 의료기관 공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있고 혈액 사용량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원주에는 공급소가 없어 1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의 강원혈액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전에는 반드시 혈액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급 병원에서는 책임 소재를 이유로 검사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의료행원부터 좀 설치 좀 해달라 몇 년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재고 관리도 더 충실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기피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으로 지역에선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도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 응급 상황 시 필수적인 신속한 혈액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강원도 내 병원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6살인 청각장애인 민윤기 씨.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 씨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병원에 상주하는 수어 통역사 이순주 씨. 접수할 때도 진료를 받을 때도 옆에 꼭 붙어 이 씨는 민 씨의 입과 귀가 됩니다. 민 씨는 장애를 앓게 된 후로 병원에 가기가 두렵기만 했지만 이제는 걱정을 한결 덜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수어 통역 덕에 진료가 훨씬 수월해졌고 청각장애인 환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연간 174건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2018년에 그 센터를 원내 배치되면서 266건으로 저희가 이제 증가가 됐고 이달부터 시작한 의료기관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곳은 강원대학교 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2곳뿐. 이마저도 운영 시간은 오전으로 한정되고 올해 중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더구나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이뤄져 공모에서 탈락하면 당장 내년부터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강원도 내 청각장애인은 모두 14,000여 명. 이들을 위한 사업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보완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도를 달리다 보면 제한 속도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달리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다니는 것과 달리 이 국도에는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많은 국도에도 암행 순찰차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마급의 공단과 원주 시내를 연결하는 국도. 위험물 적재 표시를 한 탑차 한 대가 차선을 지그재그로 옮겨가며 위험하게 내달립니다. 경광등을 켜고 도로 바깥쪽에 멈춰서라고 지시하자 그제서야 속도를 줄입니다. 그걸 다 부리고 저기 왔다가 가다가 다시 문도를 안 푸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 급하다 해가지고 이번엔 크레인을 실은 4.5톤 화물차.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넘겨 질주합니다.
암행순찰차는 이번에도 재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화물차를 제지합니다. 왜 보니까 들은 것 같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속도가 103km 이렇게 나와? 강원지방경찰청이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사고가 잦은 국도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원주 문마급에서 여주를 잇는 구간과 원주 횡성 사이의 국도 우회도로, 6번 국도 가운데 대관령에서 면원 등 도내 국도 6개 구간이 대상입니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화물차의 과적이나 정비 불량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속도 위반 사고 많고 신호 위반 사고 많습니다. 국도는 특히 많습니다. 신호 위반 좀 줄여주시고 속도만 좀 줄여도 사고의 50%는 줄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향후에 성과를 분석해 암행순찰차의 배치도로를 늘리는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기본적인 읽고 쓰기, 세마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도내에 최소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각 학교가 학생들의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을 자체 점검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안 되는 학생 비율은 2.2% 정도. 세마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0.5% 정도 비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역시 세마기를 힘들어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내 학생 중 읽기, 쓰기, 세마기 기본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모두 1,500명 정도. 강원도교육청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책임 교육제를 강화하고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수학 책임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에 협력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국어와 수학 기초를 가르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한글이라든지 기초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개별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읽기, 쓰기, 세마기 평가가 학교 자체적으로 제각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진단의 타당성과 자료의 신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자체 평가를 3, 4년 정도 더 진행한 뒤 제도의 확대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는 강원도에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강원도와 협조해 강풍에도 산불 대응이 가능한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영동지방의 산불은 초기 진압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산불 신고 접수 단계부터 소방 헬기를 선제적으로 출동시켜 초동 진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비가 조금 온 뒤 낮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현재 태백에 22cm, 대관령에 21cm 등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와 태백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6도에서 10도, 강원 산지는 1도 내외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당이 직접 나서 성금 모금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와 당원들이 성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도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18일까지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이달 월부터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30%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해주고 분실된 또는 훼손된 틀니나 장애인 보장구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예산 배분을 두고 각 지역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시도교육청에게 일부 부담을 넘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된 안대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추가 예산 61억 원이 필요한데 2년 뒤 세수가 지금처럼 호황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 교동 일대가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형으로 선정돼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교동 34번지 일대가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7억 원을 투입합니다. 춘천시는 헬스케어 공간과 공동 육아 어린이집, 마을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들고 마을 탐방 문화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19일 0시부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으로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거리 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또 시간 요금도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 할증과 승차 후 6km 초과 시 거리 운임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주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금 미터기 수리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MBC가 창사 49주년 특집으로 제작했던 꿀벌의 죽음 풍요의 종말이 제52회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네이처 와일드 라이프 부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춘천 MBC 이재규 기자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국내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이 동시에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뛰어난 창의력을 보인 이들을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영화제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한덕철광 지하 1100m에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등을 연구하기 위한 우주입자 연구시설이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은 오는 12일 암흑물질 연구를 위해 기존 양양에서 운영하고 있던 지하실험실보다 면적은 10배, 깊이는 400m 더 깊은 우주입자 연구시설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20년 말까지 시설이 완공되면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암흑물질 검출과 중성미자 질량 측정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불에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의 시설물들이 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최대 57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0여 동의 피해 건물을 복구하려면 최소 1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동해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피해 건물 대부분이 2001년 준공 당시의 공사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복구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에 소재한 산불 피해 중소기업입니다. 시설 수요자금 범위에서 운전자금 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은 산불 피해 기업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강릉 지점에 비상대책반을, 또 춘천과 원주 지점에는 산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인제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방지단은 5년 이상의 수렵 경력을 가진 모범 엽사 30명으로 구성해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를 위해 포획 구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해 인제군은 피해 방지단이 390회 출동해 멧돼지를 비롯해 1,012마리의 유행 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촌면 군엄리 등 4곳에 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까지 사방댐 130여 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추가 설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